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최근에 취업 재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취업 재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취업을 하고 난 상태예요. 지금 일단 취업을 했는데 재직을 하면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취업 재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재수를 할 때 대학을 관두고 재수에 보통 올인하죠. 자, 그런데 취업 같은 경우는 회사를 관둔 상태에서 다시 회사를 가는 거를 재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재수를 한다는 의미는요, 취업을 현재 했는데 지금 직장이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일단 급여를 주고요.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재수를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취업 재수라고 하거든요. 자, 예전에는요, 본인이 취업 준비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취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만두고 다시 구직 활동하는 경우는 주로 있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러는 거는요, 사실 회사에서 거의 어려웠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휴가도 없고 갑자기 평일날 뭐 면접 보러 가는데 다른 뭐 핑계 대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요, 꿈도 못 꿨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파요 뭐해요 이러면서 내가 나의 쉴 수 있는 권리를 꽤 잘 주장할 수 있게 회사들이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재직 중일 때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더 좋은 회사, 괜찮은 포지션, 내가 마음에 들던 회사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문제가 뭐냐?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데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은 상관없는데 잘 안 되면 회사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일 잘 못하는 모습, 자, 이런 거 다 보여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막 멀티플레이어 하는 것 같아도요, 옆에서 보면은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를 좀 보니까 뭐 공기업 취업 재수생 가장 많다, 저건 정말 팩트예요. 제가 이 공기업에 채용과 관련된 심사를 나가 보면은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신입사원들 체크해 보면은 다 일하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서류 접수에서 NCS 직기 초 면접까지 기간이 길어요. 보통 뭐 최소 15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두고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회사 다니면서 각각 전형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공기업으로 가는 사례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면서 40대, 50대가 별로 없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공기업에 가려고 많이 해요. 왜? 본인이 40살 되면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딱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옮겨 타야죠. 그럴 때 옮겨 탈 때 기준이 되는 게 정년 보장 되느냐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업이 취업 재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현대차 킹산직 이런 데는 뭐 일단 뜨면은 막 다 지원하죠. 막 나이가 어마어마한 분들도 막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이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회사를 옮기려고 계속 알아보는 거, 이게 취업 재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요, 인턴 선발을 할 때 제한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인턴을 할 때 재학생이거나 학교에 학적이 있는 상태여야지만 인턴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졸업 시기와 상관없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좀 퍼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 선발할 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졸업 시기를 상당히 높게 보거든요. 졸업 시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전에 졸업하고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무 증명이 안 돼요. 자, 리스크 높은 사람이죠. 안 뽑죠, 당연히. 자, 원래 신입사원의 지원 자격에는 예전부터 큰 변동은 없었는데 졸업하는 시기가 취업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졸업 유예든 어떤 여러 제도적인 것들을 활용해 갖고 내가 학교에 학적을 좀 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취업 재수가 활발해진 거는요, 기업들이 신입을 딱 뽑았을 때, 생신입을 뽑았을 때 너무 많이 관두니까 조금 중고 신입들을 뽑았을 때
조직에서 이탈할 확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고 신입들도 뽑아주다 보니까 중고 신입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데 잘 뽑히는데 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서 취업 재수가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취업 재수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해예요. 근데 최근에 SK가 칼을 뽑았죠. 신입사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졸업 시기로 딱 못을 박았죠. 올해 졸업하거나 또는 내년에 졸업 예정인 사람, 자, 이런 식으로 딱 자격을 딱 못 박아놨거든요. 이게 일본식이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SK 정도 되는 회사에서 설마 법률 검토 안 했겠습니까? 리갈 체크 전부 하고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중고 신입 같은 경우 좀 선발을 했을 때 여기가 목표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전에 회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경력과 경험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서 온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와가지고 그만큼의 신입사원으로서의 소프트 랜딩을 조직 내에 하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한번 엉덩이가 가벼워서 뛰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뛰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조직에서는 고용 유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쪽으로 항상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진짜 신입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도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기업들의 인사 조직 운영 방안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고 신입이 조금 더 대세였던 시절이 이제 좀 지고요. 신입사원으로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선발하는 쪽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입에서 신입으로 이직을 하거나 또는 일하면서 내가 4년 5년 경력을 쌓아서 차상위 직급으로 이직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력에 전환하는 시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입에서 신입으로 기업을 옮기는 건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으로 옮겨? 이거 좀 무의미하죠. 내가 좀 작은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대기업으로 갔어?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급여의 앞자리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한 급들의 회사들을 신입에서 신입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는요, 본인한테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취업에 대해서 타협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을 하면서 대리급 사원, 과장급 사원, 뭐 차장급 사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직급에 맞는 경력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자, 이렇게 경력을 쌓아갖고 이직하는 경우는요, 내가 학부 때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전공했고 이런 것보다 현재 직장에서 저경력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내가 업무 경험이 있다라는 걸로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남들 어떻게 막 돌아다니는 거, 뭐 인스타 올라오는 거 이런 걸로 보면서 그냥 짧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취업 재수, 내가 한 번 더 이런 개념도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취업 구직 활동하고 내 경력 경로를 설정하고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편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